네, 오늘 함께할 두 분 전문가 소개해드리죠.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의 염정 멘토 나와 있고요. 와운의 파트너 강주영 멘토도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일단은 시장이 좀 하락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네. 미국의 기술주의 약세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르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사실 기술주들이. 그러니까 조금의 조정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추세적으로 그러면 뭐 꺾이는 거냐? 아까도 이제 미국의 증권사에서 뭐 테슬라 이제 팔 때 됐다 뭐 이런 보고서 나왔다고 뉴스에 헤드라인에 나왔는데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염정 멘토부터 좀 얘기해 주시죠. 네, 일단 뭐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최근에 이제 지수의 상승을 이끌었었던 주도 섹터 반도체, 특히나 2차 전지, 전기차 쪽에 대한 섹터, 그리고 특히나 대형주 중심으로 시장이 이끌어졌기 때문에 지수가 단기적으로 5월에서 6월 한 초까지 상승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에 대한 단기적인 또 과열 양상에 따른 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 구간 자체가 좀 빠르게 이루어지고 다시 또 반등이 나와줘야 시장은 조금 활기를 찾는데 사실 좀 서서히 빠지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어떻게 시장을 좀 상대적으로 좀 지치게 하는 좀 상황이 오늘 그런 장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뭐 테슬라도 뭐 단기적으로 과열 양상에 따른 뭐 매도 리포트, 뭐 하향 리포트가 좀 나왔고요. 네네. 그리고 뭐 우리나라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2차 전지를 중심으로 해서는 대형주 중심으로 지금 최근에 다시 한번 또 고점 대비해서 또 빠지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는 만큼 아무래도 지금은 좀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하고 나가고 지금 아무래도 시장이 조금은 좀 침체되다 보니까 이에 네. 대한 부분에서 안전자산으로의 잠시 회피가 좀 이루어지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여기서 반등이 얼만큼 좀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은 이제 주도 섹터가 어떤 게 또 먼저 가주는데요. 최근에는 또 AI 쪽에 대한 부분, 뭐 반도체에서 AI 쪽이 지금 가장 강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여기서도 또 일부는 또 AI 버블에 대한 부분을 또 우려하는 이런 목소리도 있기 때문에 지금 좀 조금은 시장을 좀 눈치 보기 장세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반도체, 그다음에 AI 뭐 이렇게 나눠서 본다라고 하면 2차 전지하고 반도체는 그래도 꽤 실적도 나오고 규모도 커진 상태죠. 물론 미래 기대감도 반영돼 있지만 근데 AI는 진짜 어떻게 보면 초기 시장에 기대감이 많이 반영된 시장이어서 만약에 이 기대감이 좀 꺼진다 그러면 주가 하락폭도 좀 더 많이 커질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있더군요. 강준영 멘토께서는 지금 미국의 기술주들이 주춤하고 있는 거 어떻게 보면 오늘 하락세가 좀 큽니다. 이 부분은 네.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제 기술주의 경우에는 이제 시장이 금리가 올라간다든지 하는 부분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 일반적으로 조금 타격을 받는 게 일반적인 그런 모습인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영국이라든지 아니면 유럽 쪽 아니면 노르웨이도 역시 마찬가지고 각국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다시금 좀 긴축으로 금리 인상 사이클이 다시금 나타남으로 인해서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기술주들이 조금 낙폭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방금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기술주가 좀 많이 미국 내에서 좀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 자체가 좀 불거지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될 것 같습니다. 단지 우리의 경우에는 조금 다르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2차 전지의 경우에는 이전에 우리나라의 2차 전지 업체들이 대부분 이제 테슬라의 주가와 좀 많이 연동을 해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을 해보자면 오늘 새벽에 마감했던 미국 시장에서 테슬라의 주가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일단 아래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는 점에서 2차 전지에 관련된 종목군들은 조금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일단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이제 AI라고 하면 우리가 대표적인 종목으로 볼 수 있는 게 엔비디아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좀 많이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은 일단 있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엔비디아가 흐름을 깨지는 않는 그런 모습을 일단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좀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긍정적인 시그널 부분을 놓치지는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기술주의 조정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대부분의 기술주들이 조정받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OLED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하는 종목 업종군들은 여전히 뭐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일단 감안해 보자면 정리하면 이럴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은 일단 물량을 조금 줄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네. 반도체 부분은 여전히 긍정적으로 좀 보시고 OLED 부분은 여러분들 차라리 공략 타이밍을 지금이라도 한번 노려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OLED는 조금 더 적극적인 공략 타이밍으로 얘기를 하셨고 반도체주에 대한 관심, 네. 그 외 나머지는 약간 관망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투자 전략에 참고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52조 원 가량을 투자해서 미국의 통신 인프라 환경을 확 바꿔놓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늘 국내 통신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죠. 통신 장비주라고 해야 되겠네요. 통신주라고 하면 뭐 저희가 삼통신사를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요.
자, 그러면 염정 멘토부터 이 네. 통신 관련주들에 대한 전망도 좀 얘기해 볼까요? 진짜로 좀 수혜를 많이 받겠습니까? 네, 오늘 일단 급등한 종목들 최근 차트 한번 보시면 될 것 네네네. 같은데요. 지금 연초 대비해서 사실 대부분의 지금 오늘 뭐 상한가 가고 있는 뭐 와이어블이라든지 기가레인 같은 종목들 중심으로 차트 확인해 보시면 좀 많이 빠져 있습니다. 많이 빠져 있는 만큼 사실 시장 자체가 좀 위축돼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었는데 이번에 나온 뉴스 뭐 바이든이 50조 원의 투입을 통해서 이 통신 장비 쪽 한마디로 이제 뭐 전 국민이 초고속 인터넷을 공급하게 해주겠다라는 부분은 사실 우리 그 통신 장비라든지 이제 뭐 관련된 섹터에 대한 호재라고 단기적으로 좀 느낄 수 있겠지만 저는 이 부분은 약간은 좀 정치적인 발언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최근에 이제 앞으로 3주 동안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까지 이제 경제 정책이라든지 이런 경제 성과에 대한 부분을 어필하는 이런 기간이다라고 좀 기사에 나와 있는 만큼 네. 약간은 좀 테마 성격이 좀 강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여기서 추세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더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이런 종목들이 실질적으로 이러한 정책을 통해서 수주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서 관련 종목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아직까지는 뭐 전혀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일단 접근하셔야 되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5G 관련된 대표적인 종목들은 오늘 상대적으로는 조금 좀 그렇게 강한 흐름을 좀 보이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직은 시장에서 좀 확인해야 될 부분이 여럿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시장에서 확인할 부분이 좀 많다 이런 말씀이세요. 근데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와서 초고속 인터넷 환경을 만든다는 게 우리는 워낙 잘 돼 있으니까요. 근데 미국은 땅도 넓고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진짜로 해외 다녀보시면 우리나라만큼 와이파이 환경 좋고 초고속 인터넷 빠른 나라도 없죠. 강주영 멘토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실질적으로 수혜받을 수 있는 데들이 오늘 주가가 많이 오른 데들이 진짜로 미국하고 좀 관련이 있는 회사들입니까? 일단 오늘 상승하고 있는 종목군들은 뭐 미국 관련된 부분에서 일단 수혜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부분 때문에 좀 오르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우리 한 가지 기억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미국이 이제 초고속 인터넷망을 달릴 때 이전에 계속해서 얘기가 나왔던 것이 스타링크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거예요. 지금 이제 스페이스X라고 하는 이제 앨런 머스크의 회사가 지금 우주에다가 이제 위성을 많이 띄워서 저기동 위성망을 통한 5G라든지 6G 부분에 위성망을 지금 만들고 있다는 거 아마 알고 계실 거고 이 부분 자체가 우리나라라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에도 적용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논의도 예전에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미국의 초고속 인터넷망이 사실 우리처럼 도심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굉장히 따닥따닥 붙어 있는 이런 부분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보통 라디오를 사용하는데도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일반 주파수를 사용합니다만 거기는 위성 라디오를 쓰잖아요.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엄밀하게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우리 그 통신 장비 업체들이 미국에서도 이전과 같은 똑같은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일단 하고 무조건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조금 그런 생각은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종목을 그냥 팔 이유는 없습니다만은 수혜를 무조건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보다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일단 보시는 게 어떨까 네네. 이렇게 생각은 들고요. 단지 이제 지금 5G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HFL 같은 경우에도 이제 추세 좀 찾고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한번 관심을 가져두시는 것도 나쁠 것 같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뒤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기존에 그 5G 관련된 종목이라고 했던 종목군들은 지금 대부분 다 조정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점은 뭐냐면 5G 관련된 종목이라고 해서 이전의 대장주들이 이번에도 뜰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미리 안 움직이고 있는 종목에 들어가는 것은 지금 조금 위험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고 5G라고 해서 지금 움직이는 종목군들한테만 일단 네네. 트레이딩을 하는 그러한 전략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미국이 중국하고 통신 관련 장비하면 화웨이 생각나죠. 거기 못 들어오게 막았었고요. 사실 뒷단으로 가면 이것도 삼성전자하고도 연결이 좀 될 수도 있습니다. 대규모 투자는 또 삼성전자의 통신 장비하고 연결될 수도 있고요. 제가 아는 국내 통신 관련 업체들 중에 미국에서 사업을 하거나 미국의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회사는 다산 네트워크스라는 회사가 미국에 상장된 통신 장비 회사를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다산 네트워크스도 한 5%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슈가 나오면 일단 다 같이 올랐다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로 이제 어디가 미국에서 제대로 사업을 하고 있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딘가를 찾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들이 하나둘 증권가에서 더 나올 걸로 보입니다. 오늘은 어쨌든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으로 전체적으로 통신 관련 회사들, 5G, 6G 관련 회사들, 주가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하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또 하나 이슈 간단하게 점검을 좀 해보겠습니다. 시장이 좀 밀리고 있는 가운데 의류주들이 괜찮아요. 이 의류주가 좋은 거는 의류주의 호황 시즌? 이렇게도 얘기를 하더군요. 그게 좀 왔다는 얘기도 있고 미국이 경기 침체가 아니고 도리어 이런 것들은 소비가 괜찮다. 이게 수혜다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염정 멘토부터 하실까요? 네, 일단 의류주를 다 같이 놓고 해석하기에는 지금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 종목별로 주가 흐름 자체는 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6월 들어서 가장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이 예를 들어 영업무역 같은 종목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단기적으로 사실 좀 급하게 올라온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 부분이 이런 종목들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실적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적에 대한 부분 이야기하기 앞서서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기 침체, 경기 둔화는 나타나고 있지만 예상보다 미국에서의 소비는 잘 이루어지고 있고 오히려 경기 침체가 이루어지고부터는 오히려 사치품에 대한 소비는 좀 줄었지만 필수재라든지 그리고 영업무역이 추구하고 있는 기능성 의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 우리가 일상복과 운동복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이런 기능성 의류들은 오히려 좀 소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좀 경제성을 좀 고려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어지고요. 영업무역 같은 경우에는 전체 매출에서 한 50% 이상이 이런 OEM 의류 OEM 쪽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네. 여기서의 이제 실적 개선세가 좀 나타난다라는 부분이고요. 의류 쪽은 사실은 여름 시즌은 좀 성수기는 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수기는 이제 겨울 시즌, 가을 겨울 시즌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에 대한 부분은 아무래도 판매 단가에 대해서 마진이 좀 차이가 나기 때문이고 여름 옷들은 아무래도 좀 단가가 좀 낮기 때문에 그만큼 마진이 좀 작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전체 의류 시장이 성수기다, 전체 의류 산업 자체가 지금이 성수기다라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이제 하반기를 앞둔 선제적인 투자로 일단은 그런 부분에서 접근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의 그런 부분들은 좀 아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종목별로 조금은 좀 상이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OEM 쪽 관련된 부분 그리고 스포츠 의류 그리고 기능성 네네. 의류 쪽으로 집중된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시장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4분기 성수기를 앞둔 선제적인 투자 정도로 해석할 수 있고 그리고 회사들마다 조금씩 다르다는 얘기예요. 특징적으로 OEM, ODM 하는 것들이 조금 나은데 그중에서도 몇몇 업체들로 좀 수급이 쏠리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강주영 멘토께서는 네. 의류주들을 어떻게 보시고 만약에 괜찮게 보신다라고 하면 탑픽도 좀 꼽아보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분류 자체를 여러분들이 이전과는 조금 다르게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늘도 이제 증권사 리포터들을 보면은 의류주 주목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좋은데 FNF 얘기가 좀 많이 나왔죠. 근데 오늘 의류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FNF라든지 일부 종목군들은 약세, 영업무역이라든지 하는 종목군들은 또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단적으로 조금 구분을 한번 해본다면 한쪽은 이제 중국 쪽이고 한쪽은 미국 쪽의 어떤 의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렇게 그냥 구분을 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에 이제 경기 성장률 얘기가 나왔을 때도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예상보다는 굉장히 좀 지금 빨리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일단 나왔었고 예전과는 다르게 유럽 쪽은 경기가 조금 침체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쪽은 경기가 침체되지 않고 잘 버텨내고 있다. 이런 얘기가 일단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 얘기가 나오고 난 다음부터 의류주 움직임 자체가 이전에는 중국 관련된 의류주들이 조금 강세를 보였다면 지금은 영업무역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처럼 미국 쪽의 어떤 OEM을 통해서 진출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의류주들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일단은 중국 쪽 의류는 일단 배제를 하고 이제 미국 쪽 의류 쪽으로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신다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가지를 지금 동시에 가져가고 있는 회사가 화승엔터프라이즈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제 각 증권사에서 그다지 의견 자체가 강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네. 화승엔터 같은 경우에는 의류라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매출의 한 80% 정도가 아디다스라든지 하는 운동화 쪽에 지금 들어가 있다 보니까 당연히 지금 코로나가 완전히 풀려 있는 상태고 사람들은 운동에 대한 니즈 자체가 많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 화승엔터를 오늘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만은 좀 장기적으로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의류주를 보신다면은 차라리 이제 영업무역처럼 미국 쪽의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회사들을 위주로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의류주 중에 화승엔터 특히 좀 강하고요. 전반적으로 의류주들이 좀 괜찮아서 의류주까지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두 분이 가져오신 유망주 확인하는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염정멘토께서 가져오신 오늘의 유망주는 LS입니다. 호실적 지속이 예상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이슈들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체크포인트 잠시 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강준영 멘토께서는 해성 DS 들고 오셨는데요. 전방사업 호조라고 하니까 그렇다면 이제 따라가겠죠. 그런 의미로 투자 포인트 확인해 보죠. 먼저 LS부터 염정 멘토에게 확인하겠습니다. 네, 이제 6월이 다 지나가기 때문에 이제 또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종목을 좀 선택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대형주 중심에서 좀 중대형주까지 확산되면서 조금은 좀 무거운 종목들이 오히려 좀 시장에서 잘 가는 또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LS를 가지고 온 이유는 먼저 실적에 대한 부분을 좀 확인을 하고 싶은데요. LS는 이제 지주사이기 때문에 다른 자회사들의 실적을 확인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에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뭐 전선 부분이라든지 이제 일렉트릭 부분이 절반 가까이 이제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2차 전지 쪽에 대한 신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미 좀 뉴스를 통해 보셨겠지만 뭐 LNF와의 전구체 공장을 같이 합작해서 새만금 쪽에 새만금 산업단지 쪽에 착공을 할 예정이고요. 이에 대한 부분에서 2차 전지에 대한 신사업 모멘텀을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쪽은 자회사인 LS M&M을 통해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뭐 실적에 반영되긴 어렵겠지만 신성장 동력으로 좀 작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LS 같은 경우에는 뭐 꾸준히 뭐 실적을 잘 내는 기업 중에 하나이고요. 올해 2분기 실적도 지난 1분기 실적 대비해서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5% 정도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지금 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2,500억 원 정도. 네. 지난해 뭐 사실 뭐 작년 대비해서는 월등히 지금 뭐 거의 작년 1분기 대비해서 거의 한 뭐 5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과 함께 신사업 모멘텀 같이 뭐 작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가격대 단기적으로 좀 주가가 좀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좀 시장이 어떻게 보면 시장이 좀 전체적으로 눌려 있을 때 이런 종목들 같이 좀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중대형주 같은 경우에 이런 종목들을 뭐 차근히 매수를 하시면서 조금은 좀 긴 호흡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조금 강세를 가다가 지금 약간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죠. 근데 이럴 때 좀 관심을 갖자 이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목표가 12만 원에 손절가는 8만 원 제시하셨으니까요. 전략에 좀 참고하시고 앞서 말씀하시면서 좀 중장기적으로 보자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중장기 관련주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LS 관련 투자 포인트 저희가 확인해 봤습니다. 강준영 멘토가 해성 DS 가져오셨습니다. 해성 DS도 좀 얘기 좀 들어볼까요? 예, 앞서서 말씀을 해드릴 때 지금 미국 시장에서의 어떤 기술주 조정으로 인해서 국내 시장에서도 기술주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앞서서도 언급을 해드린 것처럼 모든 종목군들이 지금 조정으로 가는 건 아니고요. 일부 이제 그 OLED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하는 종목군들이 여전히 강세를 좀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해 드렸는데 가장 대표적인 종목들 중에 하나가 해성 DS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해성 DS가 하는 일은 보통 이제 반도체라든지 기판 그리고 전자 부품하고 기판하고 연결을 해주는 리드 프레임이라든지 솔드볼을 만드는 회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전자제품의 어떤 부분이 증가를 하기 시작을 하면 이 회사는 매출이 무조건 증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안에서는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으로도 일단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 부분 자체는 비메모리 반도체의 어떤 반도체 기판, 자동차 전장에서의 어떤 연결이라든지 아니면 아시다시피 자동차도 이제 전장 부품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리드 프레임이라든지 솔드볼 매출 자체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러한 전자 부품의 증가라는 부분 자체는 향후 어떻게 대세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해성 DS에 대한 관심 자체는 지속적으로 일단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이제 AI 부분의 어떤 소프트웨어라든지 하는 부분이 좀 증가함으로 인해서 이제 D램 부분에서는 이 저가라고 할 수 있는 DDR4에서 좀 고가라고 하는 DDR5로 지금 전환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좀 가속화되어 있고 이러한 부분에서도 해성 DS가 수혜를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향후로 가면 갈수록 회사가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도 봐줄 수가 있고요. 이러한 부분 때문에 오늘 IT 관련된 종목군들이 대부분 조정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3% 이상의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제가 생각할 때는 충분히 위쪽으로 룸 자체가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1차적인 목표가 보면 한 63,000원 정도로 손절가는 54,000원으로 대응을
대응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성 DS에 대한 투자 의견 확인했고요. 목표가는 63,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54,000원을 제시하셨습니다. 투자 전략에 참고하십시오. 두 분과는 여기서 오늘 마무리하죠. 염장 멘토 그리고 강주정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